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이제 쟁점이 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절대 얘기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민의를 엄청 무시하고 있고 거부권을 15차례나 쓰셨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저렇게 반대하고요. 근데 이걸 탄핵에 대해서 청원으로 하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저희는 좀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원이라는 거는 쉽게 청취자분들 쉽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하셨던 그 청와대 신문고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반응을 하고 조치를 하든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요. 국회에서 이런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연 사례는 제가 기억하기는 없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에요. 대통령이 아무리 믿고 아무리 싫어도요. 대통령은 이미 선출된 공직자입니다. 가장 큰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서 국민들 140만이 동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것,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은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최상병 특검법에 조금 더 주요하게 해서 거기서 만약에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걸 가지고 탄핵을 논의를 해야지, 단순히 민원 성격의 청원을 가지고 탄핵을 하기엔 조금 너무 빠르고 이르고 무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으로 국회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은 141만 9,849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최 전 대변인께서는. 예, 저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당론으로 정한 바도 더더욱 없고요. 다만 아까 중에 이런 탄핵 청문회를 한 사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이 국회에 150만 명이 141만 명이죠. 정확하게 141만 명이 국회에 대통령 탄핵 청원을 한 사례도 제가 알고 있기는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140만 명이 넘게 이런 청을 했다면 국회에서 그 국민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그 염원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론 속에서, 그 심의 속에서 탄핵이 타당한가, 아니면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점을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가밍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의연하게 정부 여당도 대처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전 대변인께서는 좀 의연하게 정부 여당에서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송 전 대변인께 하나 여쭤보면, 아까 김보협 수석 대변인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적, 불법적인 이 탄핵 청원 청문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사위에 조사하도록 회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청원 절차에 대해서 그 국회법 125조 사항에 보면은 그 청원이 들어오면은 청원인, 이해관계인, 그다음에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증인을 불러가지고 청문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국회법 125조 사항에 보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청원을 뭘 할 수 있는지 보면요, 재판에 개입하는 내용은 원래 청원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국민청원 탄핵 사유 5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전쟁 위기 조장, 뭐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이런 건 탄핵 사유가 애초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일제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책 문제고, 후쿠시마 적폐수, 뭐 해양 투기 방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이 방류했지 우리가 방류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탄핵 사유가 안 돼요. 나머지 뭐가 있냐면 이제 해병대원 사건하고 명품 가방이 있는데, 해병대원 사건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러면 재판에 개입하는 사안을 이렇게 증인을 수십 명 불러가지고 탄핵 소추 청원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청문회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해병대원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게 박정훈 대령 재판하고 있죠.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순직 해병의 순직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그 책임이 있는 자를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누가 수사를 방해했는지, 그런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항명을 했다, 이 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제기했던 순직 해병에 관한 문제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두 개는 서로 맞지가 않죠. 답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탄핵, 송 전 대변인 말씀 듣고 이 주제는 마무리하죠. 탄핵 관련 청원 원문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박정훈 대령 사건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문 한번 보시죠. 아니 뭐 딱 5초만요. 네네 하십시오. 탄핵 소추안을 저희는 해부도 아직 안 했고요. 탄핵할 의사를 민주당은 당론 정한 바가 없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에서 국민청원 150만 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토론하겠다는 것 정도인데 지금 답변 내용 자체가 가민 발언입니다. 아닌데요. 여태까지 10번의 그런 탄핵소추 청원이 발의가 된 적이 아니죠.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국회에 국민청원으로 한 번도 이런 청문회를 하지 않았고 다 심의도 안 하고 폐기됐습니다. 140만 명이 청원한 것도 처음입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때 146만 명은 뭡니까? 그게 거의 탄핵 청원이었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달라고. 잠깐만요.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국회 국민청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1만이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 중국발 입국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은 청와대 청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 없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좋은 정리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최태경 전 대표님께 제가 우리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다 기회를 드리다 보면 도저히 이거 소화할 수가 없어서 그듭 제가 진행자가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를 드리고요. 반박 발언. 최 전 대변인께 제가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금 제 의결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을 하자 이제 예.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압도적인 국민이 특검을 통해서 이 억울한 해병의 죽음의 실체를 정말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외압이 없었는데 우리 사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하고 계신지 이거 정말 만천하에 밝히자는 게 우리 국민들의 뜻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의 여망을 그리고 이 억울한 해병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상설 특검을 이제 검토해야 될 시점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검사 숫자도 많이 작고 네. 수사기간도 110일로 일반 특검보다 20일이나 짧고 하지만 국민 여망을 국회에서 해소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 주권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해서 이제 상설 특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상설 특검 제안에 대해서 김성열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나오는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상설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다만 상설 특검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여야 동수로 구성돼야 되는 특검 검사를 예. 요거를 지금 이제 야당만 추천하자라고 하시는데 상설 특검이에요. 예. 네. 그렇게 가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을 안 받는 이유라고 대고 있는 게 바로 이 추천권 때문이에요. 누가 하느냐 때문이에요. 또 똑같이 국민의힘에게 빌미를 주고 국민의힘은 이걸 또 안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반복이 되는 거는 저희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좀 봅니다. 예, 그래서 상설특검의 필요성이나 이런 건 동의하지만 가능한 저는 예. 한동훈 위원장 분명히 그때 최상병 특검법 하겠다고 제3자 예, 추천을 제3자 추천을 한다면 할 생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에 있어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 전 대변인께서 상설 특검에서 이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건 법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법이 상설 특검법에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4인 추천하고 여야 그리고 동수로 2명. 예, 국회에서 4인 추천하고 네. 법무부 차관이 한 사람 추천하고 법원 행정처 차장이 한 명 추천하고 그리고 변협 회장이 한 분 추천하고 국회에서 4인 추천하고 그래서 7인의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중에서 두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법대로 하는 것에 특별히 장애가 있나요? 아니 그거를 그게 지금 아니라, 민주당은 예. 국회 규칙을 네.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10년 고치겠다고 동안 한 그랬습니다. 번도 안 고친 국회 규칙을 이제 와서 고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안 되죠. 국회법을 고치고 난 이후에 아니. 추진하는 것은 그것 또한 국회법이죠. 김원수 질문이 대변인님. 있습니다. 네네. 이 상설특검법으로 하자는 게 민주당의 당론입니까? 아닙니다. 검토 중이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론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몇몇 의원들이 하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이런 우회로는 없는가.
검토를 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사실을 저는 당연히 다 공감한 상태에서 논의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거는 제2요구권이 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3분의 2 의결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최태경 전 대변인께 여쭤봤던 것이고 상당 특검이 지금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면 국민의힘이나 송 전 대변인이 보시기에 받아들일 만한 제안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당론은 아닌데요. 상설 특검을 공론장에서 아마 제가 거의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 KBS 라디오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그 정관용의 시사본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거기 출연해서 한 몇 달 전부터 민주당 패널들께 물었었어요. 아니 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법을 고집을 해서 계속 대통령이 제의 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냐. 야당은 정말로 진실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거부당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목적이냐. 제가 몇 달에 걸쳐서 방송마다 물었었는데 제대로 대답하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상설특검은 국회가 결의를 하면은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의 요구 대상이 아니다. 정말로 객관적인 특별검사에 의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면 왜 그걸 안 하고 계속 개별특검법에서 거부를 당하냐. 답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답이 나왔어요. 원래 상설특검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1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네. 7명의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법무부 차관, 이제 법조 3륜이죠. 그다음에 국회가 4명을 추천하는데 이게 국회 규칙에서 제1교섭단체 2명, 제2교섭단체 2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이거 10년 전에 제정해가지고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여당의 그 추천위원 2명 추천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개별특검법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저는 늘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것이 정말로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목적입니까? 저는 네. 저 시간 3분의 짧게 1만 하죠. 쓸게요. 네, 3분의 네. 1만. 예. 사실 그냥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 싫어서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냥 넘어왔는데요. 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느냐. 근데 굉장히 근원적인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국가 권력, 정부 권력 그걸 수사하는 그 특별검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그럼 여당이 추천해야 됩니까? 야당이 정부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마치 여당이 추천하면 그럼 정당한 거고 야당이 추천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그 말은 소모적일까 봐 안 해왔던 것 뿐입니다. 이제. 이건 제가 좀 답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김범수 대변인 아까 질문하시고 발언을 못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마무리 받으러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백브리핑 할 때도 기자한테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상설특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보냐고.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 혹시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되면 그때 답을 얘기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자리에서 상설특검을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 하시죠. 예, 이 최상병 사건은요 민주당이 고발인이에요. 작년 9월 5일에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그러고서 공수처에서 사건 배당도 되기 전에 9월 7일에 특검법을 발의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그 특검 후보 2명을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안이고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야가 2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당도 독자적으로 특검 후보를 못 정합니다. 그 안에서 사실상 합의가 돼야. 왜냐하면 과반수 4명이 필요하니까요. 즉 법조 3륜을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여야가 합의를 하든가 그래야 특검 후보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 거기에 4명만 들어가면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 갖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발인이 어디서 수사할 검사를 자기가 지정을 합니까? 잠깐만 여기까지 듣고